자, 이번 시간에는 5장 4절 부정적분과 변환정리 이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적분 계산법을 이제 알아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정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시함수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미분하면 내가 적분하려고 하는 피적분 함수가 되는지 그런 함수를 알아내야 되지요. 그 함수를 우리가 앞에서 간단하게 원시함수, 부정적분 또는 역도함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식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정적분이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 이것을 계산할 때 물론 우리가 알아낸 방법은 여기 피적분 함수가 이 적분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이 될 때만 이런 방법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속이 아니면 따로 다뤄야 돼요. 해서 연속일 때만이다라는 건 잊으면 안 되고요. 자, 어쨌든 그 함수가 이 구간에서 연속이 되면 그 계산법이 뭐냐? 무엇을 미분하면 피적분 함수가 되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대문자 f라는 함수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선 그 대문자 f를 앞에서 원시함수, 부정적분 또는 역도함수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정식으로 명칭,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 fx가 있을 때 대문자 fx를 미분해서 이 소문자 fx가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대문자 f를 소문자 f의 부정적분 또는 원시함수 또는 역도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요. indefinite integral 부정적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쓸 거예요. 대문자 f를 변수를 x로 해서 미분해서 소문자 f가 된다면 거꾸로 소문자 f를 변수를 x로 해서 적분하면 대문자 f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기호로는 인티그럴 fx dx는 대문자 fx 플러스 c다 이렇게 쓰고요. 여기 대문자 c로 쓴 것은 상수입니다. 이름을 줄 거예요. 자, 인티그럴 하고 써놓은 것은 적분 기호 이렇게 부릅니다. 정적분하고 똑같아요. 소문자 fx 이것은 내가 적분할 함수 해서 피적분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dx는 마찬가지로 미분 형식, differential form, 미분 형식. 적분할 때 변수가 뭐냐라는 걸 표기해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문자 f는 부정적분, 대표로 하나만 썼습니다. 원시함수, 역도함수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문자 c는 적분 상수라고 써요. 그러니까 대문자 f를 미분해서 소문자 f가 된다면 당연히 거기다가 어떤 상수를 더해서 만든 함수도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영함수니까 그렇게 더해서 미분해도 똑같죠. fx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대문자 f에다가 어떤 상수를 더해서 만든 함수다라는 것은 결국 평행이동한 거죠. y축으로. 그렇죠? 그래서 대문자 f가 이렇게 주어졌다면 거기다가 상수 c를 더하면 이렇게 위쪽으로 또는 c가 대문자 c가 음수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평행이동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동되든지 이렇게 이동되든지 즉 평행이동해서 그래프를 겹치게 할 수 있는 함수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함수들은 미분하면 다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대표로 하나 알면, 대표로 대문자 f가 그런 거다라고 알면, 예, 거기다가 상수를 더한 것은 다 미분하면 소문자 f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적분상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예, 이제 부정적분의 성질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미분하는 과정을 거꾸로 한다라는 뜻으로 역도함수라는 그런 용어도 쓴 건데 예, 마찬가지로 미분하는 과정을 거꾸로 한 거니까 미분할 때 덧셈을 나눌 수 있어요? 상수배는 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거꾸로 하는 과정에서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부정적분도 덧셈에 대해서 나뉩니다. 인티그럴 fx 플러스 gx dx는 인티그럴 fx dx 플러스 인티그럴 gx dx. 덧셈을 나눌 수 있어요. 덧셈적인 성질이 있어요. 상수배 나갈 수 있습니다. 인티그럴 cfx dx. 상수 c는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돼요. 그래서 c 곱하기 인티그럴 fx dx. 상수배가 나갈 수 있다. 동차적인 성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동차적이에요. 덧셈적이고 동차적이면 선형적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부정적분도 선형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웠던 미분 선형적이죠. 그 다음 앞에서 배웠던 정적분 선형적이죠. 여기서 배우는 부정적분 선형적입니다. 예, 미분적분은 전부 선형적인 성질이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그 미분해서 얻었던 우리 기초함수를 다 미분했어요. 예, 역상, 곡선 함수까지. 그렇죠? 그것들을 거꾸로 쓸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인티그럴 x의 n승 dx. 무엇을 미분하면 x의 n승이 되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미분해서 x의 n승을 만들려면 x의 n 플러스 1승이 있어야 되는데 미분할 때 배웠죠? x의 n 플러스 1승을 미분하면 n 플러스 1이 앞으로 나가서 곱해져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려면 분모에 n 플러스 1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승을 미분하면 x의 n승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대표고 그럼 거기에다가 적분상수 c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인티그럴 x의 n승 dx는 n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c다. 이렇게 쓰고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모에 n 플러스 1이 있었으니까 n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케이스는 얘기할 수 없겠죠. 그렇죠? n은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n이 마이너스 1인 경우를 따로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n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x의 n승, x의 마이너스 1승. x의 마이너스 1승은 x의 1승 분의 1. 다시 얘기하면 x분의 1. 그렇죠? 예, x분의 1 하는 건 따로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미분에서 x분의 1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로그 함수, 도함수 배울 때 배웠어요. 로그 x 미분하면 x분의 1입니다. 그런데 로그 절대값 x 이걸 미분해도 x분의 1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모양은 둘 다 x분의 1이지만 정의역이 다른 거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로그 x라고 할 때는 x가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로그 절대값 x라고 하면 절대값 x가 0보다 큰 거니까 x는 0만 아니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함수를 fx는 x분의 1 이렇게 식을 주고 얘기를 한다면 x분의 1 하는 함수는 여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x분의 1은 x가 0보다 클 때도 이렇게 정의돼요. 하지만 x가 0보다 작을 때도 정의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그 x를 미분해서 x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거꾸로 쓰려고 한다면 x가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한이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얘기를 하면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x가 0보다 큰 쪽도 있고 0보다 작은 쪽도 있으니까 예, 우리는 로그 절대값 x를 미분해서 x분의 1이 됐다. 이렇게 쓸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인티그럴 x분의 1 dx라고 제한 없이 얘기하면 로그 x 플러스 c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건 0보다 큰 쪽만 되니까 우리는 로그 절대값 x 플러스 c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x분의 1의 적분은 부정적분은 로그 절대값 x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우리 배운 게 지수함수, 도함수 배웠죠? 예. 무엇을 미분하면 a의 x승이 될까? 이렇게 묻는 것이 인티그럴 a의 x승 dx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a의 x승을 미분해 봤습니다. a의 x승을 미분하면 지수함수, 도함수 a의 x승 똑같이 한번 쓰고 끝나면 안 되고 거기다가 로그 a를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로그 a를 곱해서 앞에 상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1이 있는 거죠. 1이 되려고 하면 분모에 로그 a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해서 인티그럴 a의 x승 dx는 로그 a분의 a의 x승 플러스 c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 지수함수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2의 x승. 인티그럴 2의 x승 dx. 무엇을 미분하면 2의 x승이냐? 2의 x승이죠. 예, 그래서 인티그럴 2의 x승 dx는 2의 x승 플러스 c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예, 더 알아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걸 활용해서 우리 로그 절대값 fx를 미분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걸 미분하면 fx분의 f'x 이렇게 얻었어요. 그런데 어떤 함수를 fx분의 f'x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분모에 있는 fx가 0이 아닌 범위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절대값이 없어도 그냥 로그 fx도 미분하면 fx분의 f'x 이렇게 되지만 정의역을 0이 아닌 곳, fx가 0이 아닌 곳 이렇게 맞춰주려고 하면 절대값을 붙이는 게 맞춰주는 거죠. 해서 이건 공식으로 기억하세요. 이거는 가장 많이 나오는 공식입니다. 인티그럴 fx분의 f'x dx는 로그 절대값 fx 플러스 c다.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삼각함수를 미분해 봤죠. 인티그럴 sin x dx. 무엇을 미분하면 sin x가 되나요?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가 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미분하면 플러스 sin x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티그럴 sin x dx는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다. 기억해 두세요. 인티그럴 코사인 x dx는 뭐냐? 똑같습니다. 무엇을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나? sin x죠? 그래서 sin x 플러스 c다. 어렵지 않죠? 우리 배웠던 걸 그대로 거꾸로 쓰는 거예요. 다 배웠습니다. 미분할 때. 자, 그렇다면 인티그럴 시컨트 제곱 x dx는 뭔가요? 무엇을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가 되냐? 텐전트 x죠? 해서 텐전트 x 플러스 c다. 이렇게 쓰면 되고 인티그럴 코시컨트 제곱 x dx는 무엇을 미분하면 코시컨트 제곱이 되냐? 코텐전트 x를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텐전트 x를 미분하면 플러스 코시컨트 제곱 x가 되죠. 그래서 인티그럴 코시컨트 제곱 x dx는 마이너스 코텐전트 x 플러스 c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티그럴 시컨트 x 텐전트 x dx는 뭐냐? 뭘 미분하면 시컨트 x 텐전트 x가 됐던가요? 시컨트 x. 그렇죠? 해서 시컨트 x 플러스 c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인티그럴 코시컨트 x 코텐전트 x dx는 뭘 미분하면 되나요? 마이너스 코시컨트 x 플러스 c. 그렇죠? 해서 이렇게 공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까요? 네, 이제 우리가 쌍곡선 함수도 미분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쌍곡선 함수에 대해서 적분 공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쌍곡선 함수에 대해서 적분 공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티그럴 하이퍼볼릭 사인 x dx는 무엇을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사인 x가 되던가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x였죠? 예,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플러스 c다. 예,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인티그럴 하이퍼볼릭 코사인 x dx는 무엇을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가 되냐? 하이퍼볼릭 사인 x죠? 하이퍼볼릭 사인 x 플러스 c다. 예, 이렇게 공식을 만들고요. 인티그럴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 x dx는 무엇을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 x가 되냐? 하이퍼볼릭 텐전트 x죠? 하이퍼볼릭 텐전트 x 플러스 c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인티그럴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제곱 x dx는 무엇을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제곱 x가 되냐?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x죠.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x 플러스 c다. 예,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미분할 때 다 얘기를 했었죠. 예, 다시 한번 찾아서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예. 인티그럴 하이퍼볼릭 시컨트 x 하이퍼볼릭 텐전트 x dx는 뭘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시컨트 x 하이퍼볼릭 텐전트 x가 되던가요?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시컨트 x죠. 예,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시컨트 x 플러스 c다. 이렇게 공식 기억하시고요. 예. 인티그럴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x dx 미분에서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x가 되는 것은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 플러스 c. 어렵지 않죠? 예, 삼각함수하고 비교할 때 삼각함수는 코가 붙어있는 삼각함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됐지만, 그렇죠? 나머지는 플러스. 쌍곡선 함수는 조금 달랐어요. 그렇죠? 흉내를 내서 만든 거긴 하지만 부호 정도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달랐냐 하면 쌍곡선 함수는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텐전트 이렇게 기본이 되는 3개 함수가 미분했을 때 플러스, 나머지는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였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가볼까요? 우리 역삼각 함수도 미분을 했었어요. 그렇죠? 자, 악사인 x를 미분하면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범위가 다 되니까 거꾸로 적분으로 쓸 수 있어요. 인티그럴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dx는 악사인 x 플러스 c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럼 이것도 활용이 많이 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확장해서 만들 거예요. 우리가 연쇄법칙을 배운 다음에 연쇄법칙을 가지고 악사인 어쩌고라는 걸 미분해 봤었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미분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악사인 a분의 x를 미분해 보세요. 이게 되나 확인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해서 악사인 a분의 x를 미분하면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공식으로 쓸 거예요. 인티그럴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dx는 악사인 a분의 x 플러스 c다. 기억하세요? 이게 확장된 것이 많이 활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위에 걸 이렇게 확장했어요.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 아크 텐전트 x를 미분했었죠. 아크 텐전트 x를 미분하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인티그럴 1 플러스 x제곱분의 1 dx는 아크 텐전트 x 플러스 c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것도 활용이 많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역시 확장할 거예요. 연쇄법칙을 가지고 미분해 보세요. a분의 아크 텐전트 a분의 x. 이 시간 끝나면 역시 미분해 보세요. 이걸 미분하면 a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쓸 거예요. 인티그럴 a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dx는
a분의 1 아크텐전트 a분의 x 플러스 c다. 예, 이렇게. 자, 이렇게 요 많이 활용되는 것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확장된 이 두 가지를 많이 활용할 겁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네. 그런데 예, 혼동하지 않게 악사인은 여기 아무 상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크텐전트는 여기도 a분의가 있고 뒤에도 a분의가 있습니다. 악사인은 뒤에만 a분의가 있어요. 예, 이걸 많이 혼동해서 이제 틀리는데 예,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예.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공식. 예.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x 미분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 값이 악사인하고 비슷하게, 그런데 부호만 다르게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걸 예, 우리 확인한 적이 있었죠?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미분하면 예,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돼요. 예, 그리고 정의역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전체를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예, 그냥 바로 거꾸로 적분으로 쓰면 됩니다. 인티그럴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1 dx는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x 플러스 c다. 어렵지 않죠? 예, 물론 이것은 예, 잊어버려도 예, 다른 값으로 표현되지만 예, 유도는 할 수 있어요. 앞에서도 잠깐 봤지만 예, 어떤 함수가 미분해서 같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미분해서 같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표 함수로 표현하는 적도 있었고, 그렇죠? 예, 공식으로 부정적분 얘기할 때는 대표 함수 쓰고 플러스 c 이렇게 쓰니까 뒤에 어떤 상수가 오더라도 예, 대표가 같으면 미분하면 똑같아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꼭 한 가지 방법으로 표현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써서 부정적분을 예, 유도하냐에 따라서 표현되는 방식이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는 그러면 내가 잘못 구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미분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미분해서 내가 적분할 함수가 나왔다면 피적분 함수가 나왔다면 예, 그 부정적분을 바르게 구한 거죠. 그렇죠? 예, 미분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예. 자, 그럼 이제 예, 부정적분 공식을 유도했죠. 예, 성질 2개까지 해가지고 우리 함수를 거꾸로 쓴 거 미분했던 결과 예, 해서 24개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정적분에서는 12가지 성질을 우리가 알고 있었죠. 예, 부정적분에서도 24개 성질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걸 공식으로 기억하셔야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만든 조금 더 복잡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24개 공식은 예,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 틈나는 대로 이렇게 기억을 해보세요. 자, 그럼 우선은 예,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 24개만 가지고 가볼까요? 여러분 교재 예제 1번 예. 인티그럴 10x의 4승 마이너스 2c 컨트 제곱 x dx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공식 그대로 쓰면 되죠. 그렇죠? 부정적분의 성질 곱해진 상수 10은 그대로 앞에 곱해주면 되고 그렇죠? x의 4승은 공식대로 하나씩 더합니다. 예, n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승 5분의 4에다 하나 더하면 5 그렇죠? x의 5승 하나씩 더했어요. 4에다가 그렇죠? 예, 해서 곱해주면 되고 마이너스 2 역시 곱해진 상수는 그냥 곱하면 되고 그렇죠? 시컨트 제곱 x 공식이죠? 텐전트를 미분하면 되니까 텐전트 x 다 됐죠?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c 쓰는 거 잊지 마시고 예, 이렇게 적분상수를 안 쓰면 예, 작지만 어쨌든 감점이 될 수 있어요. 예, 해서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정리하면 됩니다. 예, 앞에 이렇게 10하고 5하고 예, 약분하면 2x의 5승 마이너스 2 텐전트 x는 더 정리할 거 없으니까 그대로 쓰고 예, 그 다음 적분상수 c 그대로 쓰고 해서 인티그럴 10x 4승 마이너스 2c 컨트 제곱 x dx는 결과 2x의 5승 마이너스 2 텐전트 x 플러스 c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24개 공식만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인티그럴 0부터 12까지 x-12 sin x dx 이걸 구해라 그랬어요. 정적분이죠. 역시 원시함수를 알면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원시함수 이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거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렇죠? 다항함수 x 연속이죠. 삼각함수 중에 sin x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연속이죠. 그럼 다 연속이죠. 둘 다. 예. 해서 바로 원시함수 찾으면 되고 x는 원시함수가 2분의 x제곱 그렇죠? 상수 마이너스 11은 그냥 곱해두고 sin x의 원시함수를 찾으면 되는데 sin x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렇죠? 해서 앞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12 코사인 x 됐죠? 그럼 원시함수를 아니까 0부터 12까지 구간에서 계산 12를 대입한 것에서 0을 대입한 것을 빼주면 된다는 뜻이고 그렇죠? 12를 대입하면 2분의 12의 제곱 플러스 12 곱하기 코사인 12 그렇죠? 0을 대입한 것은 마이너스 2분의 0의 제곱 플러스 12 곱하기 코사인 0 0의 제곱은 0이죠. 자, 그런데 코사인 0 하는 것은 1이죠. 그렇죠? 그럼 뒤에서 코사인 0 하는 파트는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코사인 12라는 것은 예, 우리가 삼각함수 표를 찾으면 계산할 수 있지만 기억하지 않는 값이니까 이것은 시험 때에도 그냥 코사인 12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 그런데 기억하는 값은 그냥 써두면 안 돼요. 그건 감점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사인 3분의 파이 이런 값이 나왔다면 예, 코사인 3분의 파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값이니까 2분의 1 예, 이렇게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다라는 건 알고 있죠. 예, 해서 2분의 1 하고 바꿔주셔야지 예, 알고 있는 값을 기억하는 값을 바꿔주지 않으면 그때는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서 기본각에 대해서는 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정수 부분, 예, 이 부분은 12제곱하면 144, 그렇죠? 2로 나누면 72. 뒤에 마이너스 12가 있었어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코사인 0은 1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 계산되면 60. 예, 나머지는 모르니까 그대로 쓰면 됩니다. 예, 기억하는 값이 아니니까 12 곱하기 코사인 10이다. 이렇게 해서 답은 60 플러스 12 코사인 10이다. 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럼 예제 하나 더 풀어볼까요? 인티그럴 사인 제곱 x분의 코사인 x dx를 구해라 그랬어요. 언뜻 봐서는 모르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이거 앞에서 미분 파트에서도 연습했었죠. 두 개의 곱으로 나눠보면 돼요. 사인 x분의 1, 또 하나는 사인 x분의 코사인 x. 그렇게 놔두면 사인 x분의 1은 코시컨트 x, 사인 x분의 코사인 x는 코텐전트 x. 그렇죠? 이렇게 고쳐놓기만 했는데 인티그럴 코시컨트 x, 코텐전트 x dx 24개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 답은 마이너스 코시컨트 x 플러스 c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복잡한 모양을 이거 복잡한 건가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곱으로 고쳐보면 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였구나 하고 예,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하나 더 풀어볼게요.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의 3승 마이너스 6x dx. 이 문제 기억나나요? 예, 이것은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했던 값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계산법을 알아냈으니까 굳이 리미트 이렇게 복잡한 걸 가지고 예, 계산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제 계산법을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0부터 3까지 해서 피적분 함수, 연속인 함수고 그렇죠? 정적분일 때는 연속인가 반드시 확인하는 거 예, 잊지 마세요. x의 3승 원시함수 4분의 x의 4승 그렇죠? 6x 원시함수 3x의 제곱 그렇죠? x의 원시함수가 x는 x의 1승이니까 하나씩 더하면 2분의 x제곱 앞에 6 그냥 곱해 놓으면 되니까 약분해서 3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원시함수를 가지고
0부터 3까지 계산하면 돼요. 3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을 빼줄 텐데 0 대입하면 4분의 0의 4승 0이지요. 0의 제곱 0이지요. 그렇다면 0 대입한 건 다 0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3 대입한 것만 남았어요. 3을 대입한 것은 4분의 3의 4승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제곱. 계산되죠? 3의 4승 9, 9, 81. 그럼 4분의 81 마이너스 9하고 3 곱하면 27. 그렇죠? 통분하면 27은 4분의 108 해서 4분의 81 마이너스 4분의 108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27.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몇 문제 더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2x 3승 마이너스 6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분의 3dx를 구해라. 자, 역시 정적분입니다. 연속인 거 확인하고 다항함수 연속이지요. 분모 있는데 유리함수 x제곱 플러스 1 분모가 0 되는 곳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연속이죠. 이제 원시함수 찾으면 됩니다. 2x 3승 원시함수 x 3승은 4분의 x의 4승이니까 2 곱하면 2분의 x의 4승 마이너스 6x x의 원시함수는 2분의 x제곱이니까 6 곱하면 3x의 제곱 뺄 거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렇죠? 곱해진 상수 3은 그냥 곱하고 x제곱 플러스 1분의 1 공식이지요. 아크텐전트 x. 그렇죠? 다 됐습니다. 그럼 0부터 2까지니까 2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한 거 빼주면 되는데 2 대입하면 2분의 2의 4승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아크텐전트 2. 그렇죠? 자, 역시 텐전트 얼마가 2냐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값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냥 써도 된다. 아크텐전트 2라고 그냥 써도 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얼마지 하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이해됐죠? 시험 때도 그냥 아크텐전트 2 이렇게 쓰면 정답입니다. 이 경우는. 자, 여기서 0 대입한 걸 빼줄 거예요. 0 대입하면 2분의 0의 4승 마이너스 3 곱하기 0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아크텐전트 0. 자, 그런데 0의 4승 0이고 0의 제곱 0이고 이번에는 아크텐전트 0이 나왔는데 이건 아는 값이니까 그냥 놔두면 감점이 됩니다. 그렇죠? 자, 텐전트 얼마가 0이냐. 그런데 주의할 게 있었죠? 약속된 범위 안에서만 찾아야 돼요. 역함수를 얘기할 때 삼각함수가 주기함수였으니까 전체 범위에서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대1 대응이 되는 범위를 선택을 했는데 그게 무수히 많으니까 사람마다 다르면 안 돼서 그래서 약속을 한 거고 이것은 처음 얘기했던 수학자들이 그대로 쓴 거니까 그 사람 처음에 그 사람들이 쓴 대로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였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 텐전트 얼마가 0이냐라는 걸 찾으면 됩니다. 텐전트 0이 0이지요. 그래서 아크텐전트 0은 0이다라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크텐전트 0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건 0이야. 이렇게 0이야 라고 써야 됩니다. 해서 아크텐전트 0은 0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럼 뒤에 건 다 0이네요. 그렇죠? 그럼 남은 거 계산하면 이건 2의 4승, 2 하나 약분하면 3승 해서 8일 거고 그렇죠? 여기는 제곱하면 4인데 이렇게 3 곱하면 12 뺄 거니까 마이너스 12가 되지요. 그다음 8에서 12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4. 그렇죠? 그 다음 뒤에 건 그냥 써도 된다고 했어요. 3 아크텐전트 2 해서 답은 마이너스 4 플러스 3 아크텐전트 2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티그럴 1부터 9까지 t제곱분의 2t제곱 플러스 t제곱 곱하기 루트 t 마이너스 1 dt 이걸 계산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정적분인데 변수를 t라고 썼다고 해서 어려워진 거 아니죠? x라고 쓴 거나 다를 거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속인가라는 걸 따져보면 되는데 분모에 t제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위가 중요해요.
0이 포함되면 안 되겠죠? 예, 해서 1부터 9까지에는 0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분모 때문에 불연속으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해서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원시함수만 찾으면 되는데 우선 정리할까요? 예, 분모에 0 되는 곳이 없으니까 그냥 약분해도 됩니다. 이제. 그렇죠? 자, 그렇다면 t제곱분의 2t제곱 플러스 t제곱 루트 t 마이너스 1. t제곱 앞에 거 약분해서 제일 앞에 건 2예요. 그렇죠? 두 번째 것도 t제곱 약분되니까 루트 t예요. 그렇죠? 세 번째 거는 약분될 거 없으니까 그대로 갖다 써야 되죠.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원시함수 찾으면 됩니다. 변수는 t로 써야 되고요. 2 적분하면 2t. 그렇죠? 루트 t는 루트가 2분의 1승. 그렇다면 2분의 1 플러스 1분의 t의 2분의 1 플러스 1승 하나씩 더해주면 되고. 그렇죠? 예. 여기 t제곱분의 1 하는 것은 t의 마이너스 2승.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분의 하나씩 더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1승.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원시함수가 2t 플러스 3분의 2 t의 2분의 3승 플러스 t의 마이너스 1승이네요. 1부터 9까지 계산할 거니까 t에다가 9 대입한 거에서 t에다가 1 대입한 걸 빼주면 되죠. 그렇죠? t에다 9를 대입하면 2 곱하기 9 플러스 3분의 2, 9의 2분의 3승 플러스 9의 마이너스 1승. t에다 1 대입한 건 2 곱하기 1 플러스 3분의 2, 1의 2분의 3승 플러스 1의 마이너스 1승. 그렇죠? 1의 마이너스 1승 1이죠. 1의 2분의 3승 1이죠. 그렇죠? 1은 몇 승을 해도 1이죠. 예. 여기 9의 2분의 3승 같은 경우는 9가 3의 제곱이죠. 그러면 3의 제곱하고 2분의 1승 소거해버리고 남는 건 3의 3승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9의 2분의 3승 같은 경우는 27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9의 마이너스 1승은 9분의 1. 예,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제일 앞에 거는 2하고 9 곱하면 18이고 그렇죠? 27, 3하고 약분이 됩니다. 3, 9, 27. 앞에 2가 있어요. 2, 9, 18. 두 번째 것도 18이고. 그렇죠? 예, 세 번째 거는 9의 마이너스 1승 9분의 1이고 뒤에 거 빼줄 거 2랑 1 곱하면 2고 1은 몇 승 해도 1이니까 앞에 3분의 2 곱하면 3분의 2고 예, 1의 마이너스 1승 역시 1이고. 그렇죠? 정리됐죠? 해서 정수 부분 예, 2개 더하면 36 거기서 2를 빼면 예, 여기 1 더한 것까지 빼면 예, 2 빼고 1 빼면 3을 뺐으니까 33. 그렇죠? 자, 그 다음 분수로 표현된 거 9분의 1하고 여기 3분의 2 뺄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그렇죠? 3분의 2는 9분의 하고 통분하면 3을 곱한 거니까 2, 3은 6. 마이너스 9분의 6. 그래서 9분의 1에서 9분의 6 빼면 마이너스 9분의 5. 그렇죠? 33, 9분의 하고 통분합니다. 그럼 9분의 3, 9, 27, 3, 9, 27. 그렇죠? 그러면 297. 그렇죠? 해서 5를 뺐으니까 292. 답은 9분의 290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 앞에서 우리가 정적분의 계산법을 배워보니까 정적분을 계산하려면 부정적분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분 공식을 우선은 미분할 때 배웠던 것을 거꾸로 써가지고 유도를 했습니다. 24개 공식을 얻었어요. 예, 그것을 가지고 예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예,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그 부정적분 24개 공식은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